1536년 스페인 탐험가 페드로 데 멘도사가 대서양 연안의 라플라타강 하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곳에 좋은 공기라는 이름의 정착촌을 세웠습니다. 스페인어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즉 좋은 바람 또는 좋은 공기라는 뜻입니다. 당시 항해자들에게 이곳은 마치 신의 축복을 받은 안전한 항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첫 정착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주민 케추아족과 과라니족의 거센 저항, 식량과 물자 부족, 그리고 전염병이 겹치면서 정착민들은 생존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멘도사가 세운 마을은 버려졌고 한동안 이 지역은 무인지대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제국은 대서양과 남미 내륙을 잇는 이 지점의 전략적 가치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580년 후안데 가라이가 다시 이곳을 찾아 도시를 재건했고 그때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플라타강 하구를 통한 무역과 군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식민지 무역의 중심을 페루의 리마로 설정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공식적인 무역권을 거의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는 밀무역과 비공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훗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상업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내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공식 기록과 비공식 경제가 공존하는 항구 도시로 성장했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수많은 노예들이 이곳을 거쳐 남미 각지로 보내졌으며 이들이 가져온 음악과 춤, 리듬은 훗날 탱고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세는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과 유럽 열강의 재편은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력에 큰 균열을 만들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810년 5월 이 도시는 스페인 부왕을 몰아내고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5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독립전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1816년 아르헨티나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후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앙 집권을 주장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세력과 연방제를 지지하는 지방 세력 간의 갈등은 19세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라플라타강을 통해 대서양과 직결되는 항구는 아르헨티나의 농축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유럽 상인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과 인구 폭발, 농촌의 몰락이 겹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이른바 대이민 시대였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로 몰려들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도시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건축물, 음식, 언어, 심지어 생활 방식까지 유럽풍으로 변화했습니다. 프랑스의 샹젤리제를 본뜬 대로가 건설되었고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모델로 한 콜론 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90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와 목축업 덕분에 1인당 GDP가 세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세계 10대 부유 도시로 꼽히며 남미의 파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당시 사진 속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전차가 달리고 신사와 숙녀들이 최신 유럽 패션을 입고 카페에서 신문을 읽는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황금기 뒤에는 빈민가의 현실도 존재했습니다. 항구 주변 라 보카 같은 지역에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살았고 바로 이곳에서 탱고가 탄생했습니다. 19세기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 술집과 매춘가에서는 아프리카 리듬, 이탈리아 민속 선율, 스페인 플라멩코가 뒤섞이며 새로운 음악과 춤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류층의 멸시를 받았지만 유럽 상류사회가 이 춤의 매력에 빠지면서 탱고는 국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탱고의 왕 카를로스 가르델은 이 도시를 세계 탱고의 수도로 만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라디오와 거리 공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정치의 중심지로서 또 다른 격동기를 맞이합니다. 1940년에서 50년대 후안 도밍고 페론과 부인 에바 페론이 등장합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를 대변하며 복지 정책을 확대한 이들은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에바 페론은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준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경제 불안정은 결국 페론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군사 독재가 들어섰고 수천 명이 실종되는 더러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5월 광장에서는 실종자 어머니들이 매주 행진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이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어 인권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경제 개방과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2001년 국가부도 사태로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쳐났고 중산층마저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위기 속에서도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플리마켓이 열렸고 낡은 건물 벽에는 그래피티가 그려졌으며 카페에서는 정치와 예술,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관광과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유럽풍 건축물과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나란히 서 있고 48개의 바리오, 즉 동네마다 고유한 개성과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라보카에서는 알록달록한 건물 앞에서 탱고 공연이 펼쳐지고 팔레르모에서는 세련된 카페와 부티크가 젊은이들을 끌어들입니다. 레콜레타에는 에바 페론이 잠든 묘지가 있고 미크로센트로에는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 카사 로사다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또 다른 열정, 축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의 수페르 클라시코 경기는 도시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대사건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 이름처럼 지금도 좋은 공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황금기와 위기, 혁명과 예술,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이곳의 거리와 광장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도시를 거닐면 어느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어느 거리에서는 탱고 선율이, 어느 카페에서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열띤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식클럽 세계의 도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